안녕하십니까.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박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을 총 정리해서 홈페이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이 실전과 응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해 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도 결과물이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이 응용 기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멋진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 홈페이지 만들기 실전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지난 시간에는요, 홈페이지를 기획하는 방법, 설계하는 방법과 또 기본 골격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이 홈페이지 골격을 짜봤는데, 우리가 최종으로 만든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죠.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이트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프레임을 나누고 메인 이미지를 그 프레임 안에 삽입하는 것까지 해봤죠.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야 할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왼쪽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메인 화면은 오른쪽에, 자, 이 부분에 나오게 되는 그런 홈페이지였죠. 왼쪽에 내비게이션을 이루고 있는, 자, 이 메뉴들은 플래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엔 여기까지 하진 않았죠. 전체적인 구조를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의 왼쪽, 오른쪽 세 단계로 나누고 윗부분에 들어갈, 그리고 왼쪽에 들어갈 메인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요, 자, 여기 요 윗부분 제목이 CSS, 스타일시트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멋진 효과가 나타났죠. 오늘은 CSS 기능, 스타일시트 기능을 이용해서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스타일시트는 우리가 지난 그 15회 정도에서 다뤄봤었던 건데요. 스타일시트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미지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도 어떤 페이지의 외곽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글자 모양을 변경시켜서 홈페이지를 아주 이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애용되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제 스타일시트를 적용시켜서 한번 홈페이지 디자인 해볼까요? 예, 그럼 지금부터 스타일시트 기능을 이용해서 환영 메시지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오른쪽 부분, 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 마우스를 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곳에 무언가를 써넣기 전에 어떤 부분에 글씨가 들어갈지, 어떠한 부분에 그림이 들어갈지를 미리 정해 주셔야죠. 그 정하시는 작업을 표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자, 여기 밑에 레이아웃 보기 기능으로 들어가셔서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셀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먼저 레이아웃 보기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이 나오고요. 자, 이 도움말은 확인을 눌러주시고 레이아웃 셀과 레이아웃 표 중에서 먼저 레이아웃 표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커다란 상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상자가 지금 크기가 작아도 차후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레이아웃 셀 기능을 이용해서 글씨를 집어넣을 칸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집어넣을 레이아웃 셀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 윗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칸을,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글씨를 삽입해야 되죠. 자, 제목을요,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라는 글씨에 글씨 크기를 변동시킨다든지 아니면 글씨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아래 나오는 글씨의 텍스트 속성 설정 창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번에는요, 자, 제가 예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하죠? 글씨 뒤에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실 때 바로 스타일시트 기능을 이용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지난 15강에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스타일시트 기능을 주기 위해서는 윈도우로 들어가셔서요. 윈도우로 들어가셔서 CSS 스타일 윈도우를 여셔야겠죠. 자, CSS 스타일 윈도우를 여시면, 자, 이렇게 CSS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창에
새로운 CSS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새 스타일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죠. 자, 이 새 스타일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먼저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림자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자, 섀도우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요. 그 밖에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CSS 파일, 스타일 시트 파일을 뭐라고 이름을 정해줄 것인지를 설정하게 나오죠. 자, img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먼저 자, 상자 부분을 봐보세요. 상자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폭과 높이를 설정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폭과 높이 왼쪽에 별 모양의 아이콘이 2개가, 자, 이런 문자가 2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또 어떤 부분은 보니까 이 별 표시가 하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아래 부분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지만 현재 드림위버에서 나타낼 수 없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드림위버 미리 보기. 자, 요 편집 모드에서는 보이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자, 어떠한 효과가 적용이 됐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집 모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이 별표가 2개 있는 것은 특정 요소에서만 어떠한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에서만 추가적으로 옵션을 줄 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폭은요. 100%로 선택을 하고요. 높이는 30 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 부분에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효과는 이 필터에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그림자 부분의 효과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림자 부분인데, 자, 이렇게 그림자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괄호가 쳐져 있고, 이퀄 다음에 물음표 표시가 있는데, 이 색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색상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 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이게 한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타일 시트 파일에서 한글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영어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자, 컬러의 색깔은요. 색깔은 우리가 회색으로 정하고요. 방향 부분은요. 자, 30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스타일 시트 창에 섀도우라는 새로운 스타일 시트가 형성이 됐다는 것 보이시죠? 자, 이제 이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스타일 시트를 설정하신 다음 자, 적용이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만든 효과가 적용이 된 글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 뒤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글씨를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스타일 시트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면요. 자, 해당 스타일 시트를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한번 창이 뜨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께를 굵게라고 선택을 하고요. 글꼴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글꼴을 굴림체를 선택을 해서 자, 굴림체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요. 지금 14 정도로 키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자, 해당 글씨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아까보다 더 진한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킬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이 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브라우저는 2개의 버전이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또 넷스케이프 그 2가지 버전이 있는데 각기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그 에어리아라 그럴까요? 그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킬 때는 양쪽 브라우저에서 모두 적용이 되는가를 꼭 체크해 보시고 같이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는 다이나믹 HTML,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께서 스타일 시트라든지
가지 어떤 익스텐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럴 때는 양쪽 브라우저가 모두 다 적용이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메뉴 부분을 했는데요. 이제 한번 사진도 한번 넣어보죠. 예, 그러면요. 방금 만든 환영 메시지 밑에 새로운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진을 넣기 위해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보기 모드에서 레이아웃 표 밑에 레이아웃 셀을 그려 넣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죠. 자, 레이아웃 셀 그리기 아이콘을 자, 왼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한 이 부분에 이만큼 들어 차게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곳에 그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요, 에셋 윈도우를 여시면 어떠한 그림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에셋 윈도우를 열어서 이미지 부분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이트에 정의된 모든 이미지가 자, 이렇게 들어차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이렇게 마우스를 놓아주시기만 하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지가 좀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좀 줄이고 싶으시면은요. 자,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요. 물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속성 설정 창에서 이 크기를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300으로 설정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세로는 2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까지 삽입을 해봤고요. 이제 이미지를 삽입한 그 옆에 글씨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아래쪽에 글씨가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이미지의 색상을 바꿔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더 해볼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스타일식 기능만으로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를 흑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파이어웍스를 쓰지도 않고 단지 드림위버의 CSS 기능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CSS 윈도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흑백, 자, 블랙 앤 화이트에서 B 언더바 W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자, 확장으로 가보세요. 확장으로 가시면은 이 필터라는 곳에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확인을 해드렸죠. 이 중에서 자, 회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회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한글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 킷을 적용함에 따라서 흑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죠.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흑백이었던 컬러였던 사진이 CSS를 적용해서 금방 이렇게 흑백으로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픽을 파이어웍스나 포토샵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드림위버만으로도 간단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웍스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다양하고 정밀한 색의 제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파이어웍스에서 어떤 식으로 색감의 조정이 가능한지 박항철 씨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 그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 샘플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러한 사진 같은 것을 디자인하거나 어떤 색 보정을 할 때요. 지금 여러분께서 스타일 시트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픽 툴과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은 원본의 그림 파일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림위버에서 그 HTML 코드만으로서 크기와 그리고 또 색감을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툴에서 이미지 보정을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 툴에서 크기를 줄이거나 혹은 그래픽 툴에서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꾸게 되면 용량의 변화와 또 크기의 변화가 그림 파일 원본 자체에서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본 파일은 변경시키지 않고 보이는 것만 바꾸고 싶을 때는
드림위버에서 변경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원본 파일 자체를 아예 바꿔서 새로운 그림 파일을 만들 땐 그래픽 툴에서 바꿔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웍스에서 그림을 바꾸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그림자도 있고 뭔가 좀 어둡게 찍혀져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얼굴은 잘 보이는데 저희 PD님이신데 얼굴이 좀 잘 안 보이죠. 이럴 때 그 밝기를 조절해서 세 명 다 잘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림의 어떤 효과나 그런 걸 줄 때는 바로 이펙트 패널에서 좋아합니다. 이펙트 패널을 보면은요, 이 이펙트 패널의 목록을 선택하면 첫 번째 메뉴가 어드저스트 컬러 해가지고 컬러를 보정하는 색 보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토 레벨은 자동적으로 색의 밝기라든지 선명도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여기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밝기와 그리고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선택하고 나서요. 밝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밝기를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배경이 밝아지면서 선명도가 뛰어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낮추거나 혹은 콘트라스트를 높여주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이미지 색 같은 것을 보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타일로 그 이펙트 패널을 이용을 한다면 이펙트가 하나 또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미지의 색과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더 해보죠. 자, 이 Hue Saturation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원하는 또 그 색의 보정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Hue 부분을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색의 그 색감들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색깔들을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이 Hue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라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그러한 색들을 좀 강조시켜서 이미지의 색을 좀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효과를 주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일반 사진과 조금 다른 효과 그런 것들을 그래픽 툴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저장하고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사진도 넣어봤잖아요. 그 사진 옆에다가 또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자 이제 본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예, 이제 사진 옆에 글씨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글씨를 집어넣고 그리고 스타일시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겉에 있는 레이아웃 표, 안쪽에 있는 레이아웃 셀,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물을, 컨텐츠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레이아웃 표가 너무 길이가 작죠. 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표를 먼저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시키시고요. 그 안에 레이아웃 셀도 같이 크기가 변화가 되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우스로 간단하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레이아웃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싶으시면 위로 이렇게 키보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이동을 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그리고 위, 아래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레이아웃 셀을 이곳에 집어넣어서 이곳에 이제 다른 텍스트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레이아웃 셀 그리기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사진 옆에 글씨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갈 레이아웃 셀을 그리시고요. 이 안에 텍스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정리가 된 먼저 텍스트 문서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편집 메뉴로 들어가셔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복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돌아오셔서요. 텍스트가 들어갈 곳에 마우스가 위치한 걸 확인하시고 자,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가서 붙여넣기를 클릭하면요. 해당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의 글씨체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스타일을 적용할 것이 있으면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되지만 지금 마땅히 적용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새 스타일을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12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12포인트를 나타내는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요. 글꼴도 굴림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포인트 12라는 새로운 스타일 싯이 마련이 됐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12포인트로 정렬이 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요, 방송 시간 안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글씨를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스타일 싯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글씨 크기를 키우는 것은 스타일 싯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텍스트 설정 창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글씨 색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한 칸 띄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벌어지죠. 자, 왼쪽으로 오셔서 자, 문자라고 있죠. 자, 문자라는 태그에서 BR이라는 태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BR이라는 태그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적절하게 한 칸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단축키로는 Shift와 함께 엔터키를 누르시면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전체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가 삽입이 됐죠. 자, 이제 오른쪽 이 아랫부분에 다른 레이아웃 셀을 삽입하기 위해서 역시 레이아웃 셀 그리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칸을 그리신 다음 이렇게 원하시는 글씨를 써 넣으심으로써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스타일 싯을 사용하지 않고 속성 설정 창만으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 드림위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그림을 삽입하고 또 원하는 위치에 글씨를 쉽게 삽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홈페이지 디자인할 때요, 예전에는 그랬죠. 이 HTM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만큼 움직이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드림위버를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까지 삽입을 해봤는데요. 왼쪽 메뉴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이 왼쪽 메뉴를 이제 채워보도록 하죠. 예, 왼쪽 메뉴에는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래시 버튼을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플래시 버튼을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플래시 버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마련이 돼야겠죠. 공간을 만들고 플래시 버튼을 삽입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 버튼을 삽입하기 위해선 플래시 버튼이 들어갈 공간, 즉 레이아웃 셀을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요. 레이아웃 셀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표를 이 주위에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레이아웃 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 레이아웃 셀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레이아웃 셀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세 칸을 그려볼까요? 자, 그리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으시면요. 자, 이렇게 해당 셀을 선택하시고 위치를 약간씩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칸을 그려봤어요. 자, 이제 윗부분에 우리가 플래시 버튼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왼쪽에 일반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플래시 버튼 삽입하는 단추 삽입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플래시 버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요, 텍스트를 자, 홈으로 돌아오는 단추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홈으로 돌아오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main.html, HTML 파일이 이렇게 메인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크기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플래시 버튼이 이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요.
역시 플래시 단추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자, 방금 했던 것과 같은 위치죠. 이곳에는 우리가 제작 앨범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상도 메인 프레임으로 정해 주시는데 아직 제작 앨범이라는 HTML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링크 부분은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은 역시 제작 앨범이라는 새로운 단추가 만들어졌죠. 자, 같은 원리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추천 사이트라는 텍스트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상은 역시 메인 프레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을 메뉴 바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위치를 확실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위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지금 이동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오신 다음에요. 이동시키고 싶은 셀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치를 조금씩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자, 원하는 위치에 자, 이렇게 위치하게끔 이동을 시키신 다음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보시면 아까보다 더 낫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플래시 단추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레이아웃 표를 이용해서 또 플래시 버튼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보셨는데, 간혹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 편집창과 결과물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 레이아웃 기능 자체가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픽셀 값으로 따지기 때문에 편집할 때의 상황과 브라우저에서 볼 때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노하우까지도 느껴가시면서 홈페이지 제작하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2회에 걸쳐서 이제 골격도 만들었고 메인 페이지 처음에 보이는 페이지는 얼추 만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방금 카테고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 HTML 페이지를 만들지 않은 웹 포토 앨범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가시면서 와 이거 예전에 배웠었나 하면서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총정리해 가시면서 기초를 한번 탄탄히 다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